영상 찍습니다. 구독해주신 413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자 마련한 이제 2009년식 ZX 6R. 아쉽게도 636은 아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R이 599cc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찍었던 그 스턴트바이크 특징 MT-03으로 설명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벽하게 스턴트로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세팅한 바이크가 아니라 아시는 분이 이제 세팅을 맞춰놓은 바이크를 제가 갖고 온 거라 이제 좀 무식하게 대기어 이빨수를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62T 그리고 소기어는 15T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체인이랑 대소기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를 할 때 그때 65T로 좀 올려볼 계획이에요. 예전에 타던 R6도 이제 풀 페어링, 풀 카울 쇼바이크였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페어링을 다 씌워놓는 이유는 좀 더 이제 네이키드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간지예요, 간지. 자, 그래서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순정 어퍼 스테이. 자, 어퍼 카울을 잡고 있는 부분을 이제 어퍼 스테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정인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에 부러질 수가 있어요. 앞바퀴를 들다가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충격을 계속 받게 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울 전체가 다 주저앉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속이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을 좀 사용을 많이 하고요. 요걸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순정 카울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퍼스테이가 튼튼해지면서 카울이 주저앉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자, 온포인트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제 스턴트 바이크는 ZX6R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는 거의 다 스턴트 파츠가 기성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굳이 내가 발품 팔아가면서 만든다든지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죠. 자, 이제 뭐 어퍼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제 계기판 자리 그리고 헤드라이트 자리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퍼레이트 핸들인데 요거는 이제 스턴트 전혀 밑으로 향해 있지 않고 앞에서 보시면 대략 살짝 솟아 있어요, 핸들이. 자, 거의 그냥 파이프 핸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 핸들의 장점은 자, 핸들 너비를 조절할 수 있고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 몸에 맞게 세팅을 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핸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전면부 특징을 보면 지금 킥박스가 없죠. 시동을 어떻게 걸까 싶으실 텐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탱크를 보시면은 되게 평평하잖아요. 이게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한데 옛날에는 이제 두들겨서 엉덩이가 들어갈 자리만 이제 만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탱크를 아예 전체적으로 잘라서 이 위에다 평평한 판을 대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편하긴 한데 단점이 탱크를 잘라서 용접을 하면 녹음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제 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단점이 뭐냐, 기름이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10리터도 안 들어가는데 오늘 영상 찍는 날짜 1월 17일 기준으로 이 주변 최저가가 1,499원이거든요 그럼 15,000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스턴트 바이크는 뭐 고RPM을 쓰면서 높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번 만땅 채우면 사실 그냥 하루 종일 누는 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탱크에서 뒤로 넘어오게 되면 자, 리어 프레임이 나오죠. 서브 프레임 보시면 제 NDC, 이건 순정이 아니고 NDC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것까지 교체를 하는 이유는 순정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좀 약한 소재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윌리를 하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스턴트 바이크는. 그래서 그때 충격을 계속 받게 되면 리어 프레임이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삭으로 나와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턴트 프레임이 똑똑한 게 뭐냐, 자, 순정 시트, 순정 카울,
이게 다 맞아요. 예, 전부 다 들어맞게 6R에 맞게 이제 나온 제품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윌리바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 두 개 볼트 풀으면 예, 윌리바를 앞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당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조금 더 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뒤가 더 잘 긁혔으면 좋겠다 싶으면 뒤로 더 빼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좀 더 과감하게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요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순정 번호판 브라켓, 예, 그 이제 리어 핸더 다는 자리고, 자, 굉장히 똑똑하게도 지네가 만든 차대에 맞는 서브 케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걸 쓸 수밖에 없게, 예, 뭐 그냥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딱 보기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 장점이 다 조절이 가능해요. 이 발판, 서브 케이지, 이 팩을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한테 맞는 세팅이 가능해지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비싼 대신에. 그리고 스텝, 네, 보통 이제 바이크 스텝들과는 다르게 이게 뭐 높이 올라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두껍죠, 엄청. 네, 스텝 브라켓부터 해가지고 스텝까지, 네,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바이크 튜닝을 하실 때 뭐 경량화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하시는데, 스턴트 바이크는 그냥 탱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튼튼하게. 사실 무게 같은 걸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길게 되면, 예, 넘어졌을 때 좀 세게 넘어지면 이 스텝이 닿으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니까 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좀 자를 계획이에요. 예, 좀 잘라놔야 닿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래 부러질 가능성도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을 따라가 보면 크래시 케이지, 엔진 가드가 나오죠. 예, 프레임 부분,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예, 슬라이더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근데 요걸 맹신할 수가 없는 게, 넘어졌을 때 이제 뭐 옆으로 쓸려간다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보호가 돼요. 근데 옆으로 그냥 쿵 하고 떨어져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찍는다 그러면 차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있다고 그냥 맘 놓고 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엔진가드 옆에 아까 없었던 키박스가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다른 곳에다 옮겨 놓는 이유는 탱크에 앉아서 발을 앞으로 넘긴다든지 이럴 때 키를 발로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그러니까 내 몸이 닿지 않는 곳에다 이제 옮겨 놓는 거고, 요게 이제 키 리스 킷도 있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저는 그냥 제일 간편하게 핸들 탑브릿지에서 뺀 다음에 여기다 옮겨 놨어요. 바이크는 키만 갖고 시동을 걸 수 없죠. 이제 버튼, 네, 킬 스위치랑 이 스위치 박스를, 스위치 박스도 여기 핸들에서 엔진가드 옆으로 옮겨 놨어요. 여기다 옮긴 이유는 뭐냐면, 핸들에다 놨다가 이제 스탠딩 턴을 하다 제가 가슴으로 눌러서 끈 적이 있거든요.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가는 게 세팅하는 거죠, 스턴트 바이크를. 자, 이제 스턴트 바이크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핸드브레이크 킷, 네, 빅로터에 이제 서포터까지 개조가 되어 있고, 리어 브레이크, 자, 풋 브레이크는 그냥 순정 원피스톤, 그리고 핸드 브레이크는 4피스톤, 예, 4피스톤 캘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예전에 R6를 탈 때 캘리퍼를 3개를 연결했거든요. 이 4피스톤짜리 캘리퍼 3개를 이용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썼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스위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냥 닿는 순간 락 걸리고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동력만 나오면 저는 이제부터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좀 유지를 할 계획이에요. 굳이 너무 지나치게 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라디에이터 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보시면 이제 아래 위로 두꺼운 파이프가 있죠. 요거는 라디에이터 가드인데, 스턴트 바이크는 이제 앞바퀴를 들었다가 쿵쿵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정 라디에이터 브라켓들이 굉장히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를 받쳐주는 용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뒤에 시트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요거는 용도가 컵홀더예요.
진짜 개소리였고요. 이거는 그냥 발을 끼워 넣는 용도예요. 스탠딩 턴을 할 때 발 위치가 여기, 발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은 순정인데 이것도 이제 스턴트 프레임이 나와요. 메인 프레임조차도.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잘라서 이 앞부분만 프레임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는 하프 프레임, 그리고 아예 이 차대를 통째로 드러낸 다음에 풀 프레임으로 완전히 전부 다 파이프 프레임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순정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기도 하고, 스턴트 프레임은 그냥 완전히 철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탱크를 한 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턴트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팅을 맞춰 놓으면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파일럿 파워 2CT,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신코 타이어, 보통 돌 타이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많이 무겁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안 쓰시긴 하는데 요게 마일리지도 적당히 버텨주고, 쇼바이크 탈 때는 진짜 제일 적당한 타이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스턴트 바이크에 대한 건 아니고 이제 6R, 카와사키 ZX 6R에 대한 그냥 잡담인데, 이제 제 바이크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딱 봐도 다르게 생겼죠. 6R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프레임이 똑같아요. 프레임이 똑같고, 그리고 뭐 구형이더라도 온갖 거를 다 수합을 하더라고요. 신형 걸로. 이게 이렇게 너무 깔끔한 걸 사오니까 막 넘어지기도 좀 부담스럽고, 부품값이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막굴리기가 그런데, 그런 소심함 갖다 버리고 좀 열심히 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윌리라든지 뭐 잭나이프 드리프트 뭐 그런 것들에서 파생된 기술들에 대한 영상들을 조금씩 올려볼게요. 너무 간만에 찍는 영상이라 이제 제 바이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냥 주저리주저리 넣는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하신 내용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 위주로 이제 한번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볼게요. 그동안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좌우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거 좌우 균형에 대한 영상은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한번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거고, 영상 제작을 도와줄 친구가 하나 있죠. 만드는데 9시간이나 날려버린 이 MT 레고, 요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은 좀 이제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타면서 알려드리기는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요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